조금 전 20여 분 전에 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분명히 유세 중인 김문수 후보도 보고를 받았을 테고요. 국민의힘 사람들도 눈과 귀가 다 이준석 후보의 입에 쏠렸을 텐데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었습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쟤는 30대 때 이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자부심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대체로 한 40대 같으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또 충분하게 잘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40대 총리가 이상한 일이 아니자 누구를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누굴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고 장유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이게 맞춤형 러브콜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어쨌든 저렇게 이준석 후보가 선을 확 그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여요. 단일화에 다 걸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애걸복걸을 하는 수밖에는 더 이상의 방향성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아이디어라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무총리 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민주당처럼 그럼 국회에서 추천해서 책임총리제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부를 국회가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이야기를 해야지 나이로 앞으로 국무총리를 40세에서 50세 사이인 사람으로 하겠다는 건 그건 무슨 궤변인지 이렇게 정치에서 되겠습니까? 이건 국민을 상당히 좀 얕본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열세라고 하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더라도 잘 지고 명분 있게 져야 나중에라도 국민들 눈길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꼼수에 꼼수 그리고 당사자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내 휴대전화에 아직까지도 문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공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국면이 그렇다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단일화 시도가 사실상 어그러졌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칠게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 말고도 다음 화면 더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형님 내심 단일화 고민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안철수 의원이 아예 학식 행사하는 데까지 찾아갔고요. 언제든 상상해도 좋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진짜 안 할 거면 뭐 이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는데 만나준 것만 해도 아주 조금이라도 단일화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오늘 저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고 단일화 방식과 기한 모두 열려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과 조금 가끔 이제 연락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사전투표 지나도 6월 2일까지라도 단일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선거 투표 마지막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와 있던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 위원장,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 세 분 다 사실상 당에 지분이 별로 없는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당의 실질적인 지금 당의 어떤 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 친윤입니다.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 자리에 있겠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어차피 당의 이제 이 의원들 대다수는 상당히 친윤 세력이고 예. 이 친윤 세력들이 뭐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단일화 협상이라는 게 무게가 안 실리고 있다. 이런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당에 지금 뿌리가 없죠. 마찬가지 김문수 후보도 지금 당에 십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분이죠. 김용태 위원장 지금 최고 연소라서 이제 된 것이고 아무런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나서는 것 자체는 사실상 협상에 힘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일단 시건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보면 보여줬던 그 행동이 보면 결국 단일화 약속을 해서 경선을 통과했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은 그 다음부터는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이런 신뢰에 대한 문제도 이제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준석 후보는 여러 가지 면들을 판단했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단일화 이슈를 띄우면 일단 본인도 뭔가 일단 띄워주고 하기 때문에 저런 만나고 하는 행보들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는 어떤 이 보면 결국 당의 어떤 핵심 세력, 주류 세력들이 뭔가 예전처럼
본인에게 뭔가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런 측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영화 보러 가고 그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아무도 뭐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해봤자 이게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어떤 이 판단들이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날짜를 한번 볼게요. 왜 이준석 후보 오늘 뭐 본인의 의지대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가 단일화 1차 데드라인. 왜냐하면 일요일에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사퇴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었고 1차 데드라인. 근데 2차 데드라인 사전 투표 전에 투표용지에 사퇴가 안 지키더라도 2차 데드라인까지 있고 본투표는 3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28일, 2일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성이 나오고 글쎄 단일화 여론조사까지는 쉽지 않다면 누군가가 이준석 후보에게 더 큰 당근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에 그러니까 24일로 보여지는 그 날짜의 단일화가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 예. 뭐 오늘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단호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24일이 제일 좋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날짜가 넘어가면은 사전 투표 전에 해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2022년 대선에서 그때 선거가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 날짜가 그 날짜가 3월 3일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와 그 김문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그 이후에 가더라도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표 선거 하루 전날까지라도 단일화가 되면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큰 모멘텀이 역시 단일화인데 이것을 과연 국민의힘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번 그 대선의 관건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2차 TV 토론 전날 그리고 여기 시점상 1차 데드라인을 딱 2, 3일 앞두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절대 없다. 완주하겠다. 투표용지에 기호 4번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를 이뤄내겠다. 어제 오늘 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일화 문제는 일말에 살아있는 카드라고 한다면 내일 2차 토론 때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협공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하필이면 왼쪽에 이제 이재명 후보고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더 이제 딱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이제 옆자리에 있으면은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저도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를 하니까 되게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침대 축구를 구사해서 웬만한 내용엔 답을 하지 않고 튕겨내려고 하다가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혼낸 케이스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전략은 이미 간파됐고 자신 있게 대처할 것이고요. 원래 그렇게 큰 기술 걸다가 되치기 당하면은 더 처참한 것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국회의사당 앵커스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특단의 방법은 본인, 유권자가 본인을 선택하는 단일화다 얘기했고 지금은 단일화 먼저 언급할 때 아니라 협공을 같이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40% 초반대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현종 의원님. 네. 어쨌든 협공도 협공이고 이준석 후보는 아마 2차 토론 때는 더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려 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야 될 표는 결국 이제 범보수표, 특히 이제 반 이재명 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누가 이재명 후보를 잘 상대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내리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 김문수 후보냐 이준석 후보냐 이제 그걸 1차 토론회 때는 본인의 어떤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런 실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마 보수 진영의 어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마 이준석 후보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죠. 예.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어떤 면에서 맞서서 충분히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마 2차 토론에서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위상을 이제 강조를 할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이 또 성공한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그것이 반영된다고 하면 더 이제 끝까지 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윤석열, 안철수 이 두 분이 단일화한 것도 바로 TV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 강남에 있는 누구 집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이루어지듯이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라는 건 생물입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켜보겠지만 일단 내일의 토론에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지난번 1차 때보다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를 좀 몰아붙이는 뭐 그런 태도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근데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그 이 부분은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 민주당도 이거 후보 매수지 아니냐 여러 비판도 있었다면 이 말을 했던 이준석 대선 후보 측, 이준석 후보 측의 이동훈 대변인이 이거 친윤 당권 주겠다면 단일화 제안했고 반대로 본인에게 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은 절대 단일화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폭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저는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건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권 도전의 의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단일화를 명분으로 해서 당권을 주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서 의사를 전달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친한계에서 얘기를 했다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한테 뭐 양쪽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창피를 좀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들어서 예. 조금 더 신중하게 행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저 이준석 후보 측의 저 분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혁신당 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친윤 쪽에서는 또 단일화 압박이 오고 당권 줄 테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가까운 쪽에서는 또 단일화 하지 말라고 한다. 거봐라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고 대권보단 당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폭로 얘기를 한데 이 폭로성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일단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주장으로 저희가 한번 가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단일화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